학부모 상담할 때 저는 항상 아이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이제 곧 우리 학부모 상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학기 학부모 상담이 보통 4월 달에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부모 상담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 상담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던 3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 상담할 때 보통은 관찰일지나 적응일지를 읽어보고 준비하라고 하죠. 1학기 상담 앞두고서는. 그 부분은 물론 중요하고 당연히 한 번씩 살펴봐야 하는 서류임은 맞지만 적응일지나 관찰일지를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관찰하고 쓴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관찰일지를 밀려서 쓰거나 이미 지나버린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관찰일지나 적응일지를 쓰게 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적응일지와 관찰일지는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작성이 되어야 중요한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작성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외에 제가 항상 학부모 상담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할 때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이번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평소에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평소에 부모님이 등하원할 때 아니면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4월 달에 상담을 하게 되면 3월, 4월 이 2달 동안 선생님이 쓰셨던 키즈노트를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3가지를 제가 매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씩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떠올려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성향과 성격, 기질을 가진 게 아닌 것처럼 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성격이나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모두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작은 실수를 했거나 라고 해도 부모님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작은 실수를 했는데도 되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아이의 기저귀를 확인을 못해서 좀 기저귀 젖은 채로 하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모님한테 좀 실수를 많이 했다거나 그랬을 때 부모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기 초에 아이의 좀 적응 문제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인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신뢰하고 있고 어떤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는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신 부모님들은 상담에 오실 때도 조금 호의적인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잦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예민하시거나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이어서 완전한 라포 형성이 안 됐다거나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는 상태의 부모님이라면 상담 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기분 나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임 선생님들은 상담을 준비하시면 대본도 써보시고 어떻게 말할까 문장도 되짚어 보시면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 상담 문장이나 내가 말하는 방법은 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학부모들마다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다르게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평소에 하는 말, 질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한지, 어떤 부분이 좀 충족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게 아이를 등하원시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질문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나요. 음식을 먹는 거에 조금 예민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워낙 좀 잘 안 먹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먹었는지, 먹었다면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교사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 먹는 양을 세세하게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먹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하원하기 전까지 오늘 점심은 잘 먹었을까? 얼마나 먹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상태로 하루를 기다리죠. 그리고 하원할 때 아이를 맞이할 때 그런 부모님들은 질문을 이제 아이한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찬아, 오늘 국수 나왔던데 국수 많이 먹었어? 밥 잘 먹었어? 아이와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오늘 땡땡이 국수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또래 관계나 낮잠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부모님들은 낮잠을 얼마나 잤느냐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한 10분, 20분만 더 자도 아이가 저녁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제 시간에 깨워주세요 라든지 조금 어린이집에서 늦게 잔 날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밖에서 더 에너지도 빼고 아이가 좀 제 시간에 잘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잠에 좀 예민하신 부모님들은 뭐 잘 잤어? 이렇게 하원 맞이를 한다든지 선생님한테 오늘 찬이 잘 잤어요? 금방 깼어요? 라든지 반대로 원해서 좀 잘 자고 오후에 좋은 컨디션으로 하원했으면 좋겠는 부모님들은 좀 푹 잘 잤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 등하원 맞이를 할 때 주로 언급하는 주제, 하루 일과 중에 언급하는 주제가 그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먹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등원할 때 많이 말씀하시고 하원할 때도 오늘 뭐 많이 먹었어? 잘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좀 그 포인트를 기억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상담할 때 부모님한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훨씬 더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우리가 학부모 상담을 막 30분, 40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님이 궁금해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상담할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느냐고 시간을 다 할애하면 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 궁금했는데 다 제대로 못 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10분, 15분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평소에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해주면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키즈노트 내용이에요. 많은 아이들을 한 번에 보육을 하다 보니까 키즈노트에다가 썼던 내용을 하원할 때도 사실 생각이 안 나서 잘못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명, 두 명의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적게는 5명, 6명, 많게는 막 15명, 17명 이렇게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하물며 1학기 상담을 오신 어머님들한테 내가 최근에 말했던 키즈노트에 썼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했던 말이랑 상담을 왔을 때 했던 말이랑 전혀 다르게 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찬이 상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3월달, 4월달에 부모님한테 찬이 부모님한테 보냈던 그 알림장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찬이에 대해서 관찰하고 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키즈노트에 같이 적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최근에 부모님한테 전달했던 말이랑 전혀 다르게 상담 때 말하는 실수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을 준비할 때는 키즈노트 내용을 꼭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키즈노트 내용을 보면 아이가 활동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동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아이가 뭐 좋아했던 놀이나 활동 이런 것들도 사진을 보면서 얻을 수 있어서 부모님이랑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상담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꼭 잘 이번 상담 때 활용을 해보시고 학부모 상담할 때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 안내문, 설문지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상담 끝나면 학부모 상담 일지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쉽고 편안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항상 학부모 상담을 앞둔 달에는 학부모 상담 특강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조금 더 기분 안 나쁘고 하지만 거짓되지 않게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장이라든지 상담 기술 그리고 학부모 상담할 때 저는 항상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특강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